네. 저는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 부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권영도라고 합니다. 한의대학교 명지병원 한창우 교수라고 합니다. 자, 배달이 왔네요. 배달이 왔네요. 한번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었다. 진짜 정신과 와서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병원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병원 온다고. 아, 맞죠.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자기가 되게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사는 게 괴롭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이 중심이냐? 이 성격 장애이신 분. 그런 성격 장애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오시죠. 그래, 맞아요. 원장님 병원은 어때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병원 주변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중에서 상사분들한테 굉장히 좀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사분들이 들어보면요. 이분은 정말 좀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안 오시고. 연인 관계 유형에서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행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성격 이상한 연인을 만났어. 그 성격 이상한 그 친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연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병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뭐가 문제다라는 거를 알기가 좀 되게 어려운 과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과적으로 고혈압이다라고 내가 고혈압 환자인 거를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성격 괜찮은 줄 알아. 거꾸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마 그래서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 나처럼 해봐요. 환자 앉아놓고 골라춤 선보인 중국 정신과 의사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잠깐 보아도 웃음이 터지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야말로 몸부림에 가까운 춤이었지만 왠지인지 환자들의 낯빛은 어두웠다. 환자 낯빛이 어두웠대요. 나는 그래서 중국분 인구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우리 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동에 계시면 생활 자체나 이런 전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시고 기분도 굉장히 가라앉아 있으시고 전체적인 활동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런 좀 응원을 하고 좀 인커리지 시켜서 약간 좀 격려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이 의사 선생님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직접 고릴라 춤을 추면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분이 열정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의 그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봤다.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보통 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들어가면 주로 뭐 하냐면요. 탁구 쳐요. 탁구. 저 딱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그 만성조현병으로 전체적인 기능이 매우 떨어지셔가지고 식사 시간 이외에는 거의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든 끌고 나와가지고 이분을 좀 활동을 좀 시키려고 탁구를 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뻥하게 딱 나오셔가지고 저는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정말 잘 치시죠. 그 멍한 분이 공이 날라오면 탁 치고 공이 날라오면 탁 치고 이러면 졌어요. 저는 글쎄요, 뭐 환자 때문에 뭐 이것도까지 해봤다라고 하면 환자분 한 분이 이제 외출해가지고요. 그 병원 앞에서 술집에 가셔서 술 드시고 계셔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술 먹는 거 이게 구경하고 이제 빨리 병원 들어오시라고 한 것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번 또 뽑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도 올려보는 정신과 후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그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자, 사연이 좀 깁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못 참고 금방 지쳐버리고 기분도 막 오락가락했다. 그래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용기를 내서 작년 여름부터 다니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처음에 딱 예약을 하고 갔더니 이제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하셨던 말씀이 이랬습니다. 증상을 인지하고 이렇게 병원에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느냐고 굉장히 많이 지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상담 마치고 약 받아서 먹기 시작하니 다음날부터 효과가 바로 나타났더라. 삶의 질이 바로 떡상해버림.
이후로 일주 주기로 계속 내원했음. 그 보통 항우울제는 조금 늦게 좋아지니까 그렇긴 한데 바로 좋아졌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안정제라 그러죠. 신경 안정제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병원 왔다는 것 자체도 환자한테 우리가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 먹고 병원 왔다는 것 자체도 좀 좋아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정신과 약이 잘 맞는 체질이 있을까요? 체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먹어봐야 사실. 하는 네, 거죠. 먹어봐야지 아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보통 이렇게 약이 나오면요,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먹어봅니다. 한 번씩은. 뭐 불안증 약 새로 나오면 불안증 약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약 나오면 우울증 약 먹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약 나오면 다이어트 약 다 먹어보고요. 뭐 이거는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신과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냥 아파서 병원 가는 건데 몸이 아닌 정신이 아파서 가는 거다.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이 있나요? 많이 줄긴 했죠. 많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처음에 이 정신과 의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선입견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저 정신과 의사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야 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하고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렇죠. 병원 안에서도요 정신과는 굉장히 별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별거 안에 꼭대기층 뭐 이런 게 보통 정신과 병동이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는요.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끌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댓글을 쓰신 분도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정신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심한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병식이 병식이 없으시니까.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냥 스스로 오셔서요.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좀 놀라시는 게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놀랐던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상한 분들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다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흔히 상담받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응급의학과 어때요?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도 괜찮을 것 같아.